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뭐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딱 기준이 분명하구나. 이 기준을 원칙이라고도 보지만 바운더리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바운더리라는 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요 테두리 안에서 나는 움직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해.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건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테두리를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지켜나가시는 게 뭔가 조금 여기서 더 안정감을 가지시나? 요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봤어요.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라고 저만의 정의를 자꾸 내려요.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 주차 요즘에 많이 보지만 이제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두 칸을. 무상식한 주차 몇몇 빌런들, 주차 분들이 빌런들. 이렇게 두 칸을 쓴단 말이에요. 가운데다가 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 차를 보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 네. 혹시 자동차 기름 같은 거 우리 네. 흔히 말하는 만땅, 만탱크로 늘 채우고 다니세요? 조금만 떨어지면 가서 넣으세요? 저는 왜요? 저는 만탱크 아, 네네. 아, 충전 전화기 충전도 항상 막 채워서.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네, 갖고 보조 다니시고.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기. 충전. 시간? 시간에 쫓기는 거는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차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나도 어떤 지킬 걸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걸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기는 거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가 아니라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거지. 이건 지키는 거지. 이런 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을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제 기름 같은 거는 반 좀 넘게 남아있으면 보통은 이 정도 남아있네 하는데 우리 동빈 배우님은 채워야 돼. 왜냐하면 만에 하나 폭설이 내려. 그런 얘기 잘할 거야.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산인데. 산이지. 거기까지 그렇지. 주유소까지 길이 막혀. 그러면 당신이 이 통을 들고 가서 기름을 받아올 거야?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당신 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채워놓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몹시 싫은 거야. 막 불안해, 두려워.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1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만에 하나 당신이 무슨 폭우에 고립이 됐어.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야 돼. 아니면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어떻게 돼서 빨리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화를 못 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만큼은 적어도 안 일어나라는 걸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불안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쓰나미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불안하지 않은데 네네. 그냥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와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평생 안고 갈까 그러다가 누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검사실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있고 싶은 일이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공란에 둘까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추행인지. 그냥 문득 제 기억에 아마 교련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추행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가끔 이제 머릿속에 그 역겨움과 약간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힘든 부분에 뭔가가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이게 50년도 넘은, 네, 50년 5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 5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꺼내놓기가. 근데 그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이야기를 일단 꺼내놓으신 용기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네. 중학교 네네. 중고쯤에서 네네. 네.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냥 이뻐하는 줄만 알았어요. 이런 게. 네. 이거 어디 가서 그 시기만 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럴 제 정신도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창피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한 게 왜 아니에도 나한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저한테 모르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저 와이프도 지금 모르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뭐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좀 네. 덜고 싶기도 했고요. 그냥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도 그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마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안에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해를 하는 거는 아주 중한 범죄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 동빈 배우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상희 씨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네, 남편의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정말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성장하면서 뭔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저한테라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풀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오빠가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 복수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오빠가 뭔가에 이렇게 욱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결혼하고 저를 만나고 지우 만나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이 저렇게까지 세게? 과하다. 나 그래서 약간 오빠를 원망한 적도 있거든요. 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 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살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려고 오빠가 뭐가 상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오늘 저 인터뷰 내용과 지금 오빠의 상처 얘기를 들어보니 반사적으로 사람이 나를 지키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이해가 되는.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앞에 하신 말씀이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동빈 배우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만 6살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겠어요. 10살 내지 10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네,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서슴없이 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막. 사람도 징글징글하지만 나도 굉장한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 인간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남자들은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뭔가 더 무능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을 좀 발휘해서 뭔가 내가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뭔가 중고등학교 때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마음 찾아가서 요절을 내고 싶죠. 가서 따지고 싶은 거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원망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과격한 단어를 쓰자면 정말 죽이고 싶을. 왜냐면 제가 그거를 그냥 계속 되뇌었어요. 뭐 찾아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힘을 키워야지.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그것도 계속 와요. 최근에 이 머릿속에 그 영상이 계속 떠올라요. 생생하시죠? 네, 너무 제가 그 아이의 제가 어렸을 때 그 피부가 어땠을 것인데 그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해요.
너무 안고 있었나 봐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남을 좀 못 견디고 네네. 화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화를 표출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못 참고 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뭐 소리를 더 질렀더라면, 내가 뭐 밀쳤더라면, 내가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불었더라면, 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대처를 못해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을 어떻게 다 예상을 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런 일을 겪으면 얼어버려요. 어른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왜 좀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왜 저항을 안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자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살아나온 거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나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통제력을 상대한테, 가해자한테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력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떠냐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 강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운다고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요. 배심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 당한 거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나쁜 사람인가를 내가 내 입으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얘기를 만천하에 해. 이걸 통해 내가 뺏겼던 통제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동빈 배우님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그러지 말라고 편지라도 메모라도 써주고 이게 약간 뺏긴 통제를 찾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나의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통제력, 빼앗겼던 통제력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스스로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요. 내가 겪은 건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나는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그때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생존에 필요한 나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못 믿어. 그럼 이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동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고 네. 불의를 이겨나가고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서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봅니다. 네, 아파하기 때문에 더 아빠라 더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검사지에 쓰면서 사실은 인터뷰도 했고 녹화 오기 전에 이제 피디님한테 그 부분을 거론 내지는 삭제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인터뷰 내용 보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요. 0.0001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냥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네. 애기들 뭐 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너무 잘못된. 쓸데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좀 아프셨는지. 네, 일단 각종 신경 통증,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뭐 두통 나이 친구니까 항상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는 심지어 부비동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M본부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멘토를 하고 있었는데 결승전에 참석을 못했어요.
중결승에는 왼쪽 귀 청각이 너무 심하게 예민해져서 그 앞에 나오는 PA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귀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왼쪽 귀는 막고 왼쪽 눈은 가리고 그리고 중결승 참석하고 바로 끝나고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수면 장애가 한 15분마다 깨요. 밤새. 그리고 깨면 작업하던 노래가 머리를 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완전 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뭔가 이상해서 흉곽도 항상 아프고 갈비뼈 사이가 너무 아파요. 만지면 다 아프고 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니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안 움직여요, 얘가. 그럼 소화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마르고 싶은 게 아니고 위가 일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시작됐는데 계속 일을 일을 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뭐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2014년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일들이 많아서 네. 네,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조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흐름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음악을 하면 보통 이제 음악하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번아웃이 당연히 같이 짝으로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아주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러시죠.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힘들면 쉬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뭐 미루거나 좀 쉬는 거는. 근데 왜 유나는 그게 안 될까? 저는 약속한 일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잘해야 돼요. 책임감이 되게 있고 네. 아,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건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내 마음에 잘해야 들게 해야 되는. 네. 네. 저한테는 나름의 항상 기준이 있고. 아니 저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면에 딱 들어가면 네. 골아 떨어지세요? 아니면 아니요. 소리 예민하시죠?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네. 똑똑 난다. 네. 어떻게 하세요? 잠가야 돼요. 네. 자다 보면 목이 네. 잉 네. 있잖아요. 잡아야죠. 불 켜고 네. 눈을 부릅뜨고. 네. 박멸해야 잘 수 있습니다. 박멸해야. 아. 예를 들어 좁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네. 저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아줌마 뭐 이렇게. 야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세요? 네. 유나 씨는 네. 머리를 몇 번 빗으세요? 머리 감기 전에 한 번, 머리 말리고 난 뒤에 한 번 감습니다. 2번 정도네요. 네. 나래 씨는 어떠세요? 아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방송 때문에 헤어를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는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생테스트인가? 야, 근데 오늘 오늘 선생님 질문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네. 머리를 자주 빗어야 되나? 도대체 뭐지? 뭘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그러지? 머리를 빗는다? 이거는 진짜 뭐 집에 뭐 저 귀한 손님 올 때나 머리 한번 빗는 거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 머리 안 감나요? 근데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머리를 그날용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 없으면 좀 이렇게 헝클어도 되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닿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다 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 닿는 게 싫으시죠? 네, 너무 거슬려요. 간지럽고. 아 뭐지 나 진짜 오늘 되게 어렵다. 나도 어렵다. 손소독제 어떠세요? 손소독제?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원래 타고나기를 네. 레이더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유나 씨는 타고나기를 아주 초민감자인 것 같아요.
원래가. 초가 붙었구나, 초. 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각도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네.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스캔하는 스타일. 네, 어. 네, 네. 쫙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도 많긴 하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몰두하는 에너지 더하기 네. 주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해야 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본인이. 네. 그래야지만 안전한 네. 상태가 되니까. 네, 맞아요. 어. 네.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음. 그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안해요. 음. 그건 불안하고 미리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윤아 씨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서 네. 약간 이런 면이 더 강화됐을까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자, 우리 윤아 씨 성장을 좀 들어봅시다.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맞으셨나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사이즈별로. 사이즈? 네. 굵기별로.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이제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이고 항상 피해자예요. 당신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뭔가 다 통제 안에 둬야 되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통금이 8시였어요. 주로 어릴 때는 음악하고 책으로 도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평생 음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뱉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거 뱉어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소재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자우림 1집에 바이올런트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에 증오는 나의 힘이 그냥 거의 제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뱉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뱉어내면 뭔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그렇네요. 거예요. 음악도 네. 몰래 들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네. 본인의 통제 하에 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제 안 들어오면 공격을 하니까 윤아 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울한 인생에 네. 음악을 창조하는 거는 본인이 창조하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그때 그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과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던 네. 김유나라는 한 존재가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갔던 거죠. 와. 그러니까 유나 네. 씨한테는 창조적인 활동이 삶의 에너지 원천의 가장 근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도 그런 거죠. 우리 유나 씨가 아무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네. 아주 너무나 큰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을 네.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번아웃에 네. 이제 빠지면서 이 뭐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네. 사실 어린 시절에 쭉 자라왔던 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m gonn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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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른들이 어른의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렇네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됐던 그 아픔이 아, 10,000배 정도 느껴지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그 마음의 에너지를 네. 다 소진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Only time makes better. 이해됐습니다. 특히 네. 유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에 그냥 무력하게 장악됐을 때 네.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분명히 지금의 유나는 그때 유나가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아마 종류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Maybe we would both get well. 우리 유나 씨의 창조적인 활동이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과 생존을 해나가는데 동아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번아웃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게 저의 항상 고민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번아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거는 여전히 유나 씨 내면의 그릇 안에 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비워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아버지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네. 정말 유나 씨 탓이 아니죠. 네. 유나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럼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그거는 유나 씨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버지 자신의 문제인 거지. 유나 씨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을 네. 다 비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웠을 때 번아웃 됩니다. 다 채우지 마시고, 근데 수시로 비워야 돼. 수시로. 네. 압력밥솥이라고 보면 수시로 김을 아, 빼줘야지. 차기 전에. 그러면 저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어머. 맨날. 네, 조금씩. 한 3분의 1 쌓으면 또 갖다 비우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접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예.